당신은 월마다 평균 한 번씩 조용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17,000원짜리 프리미엄 구독료를 확인합니다. 이번 달도 어김없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또 결제됐네. 근데 나 이번 달에 넷플릭스 켜기는 했나? 소름 돋게 정확하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해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넷플릭스가 우리에게 매번 가격 인상에서 이기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2025년 5월 9일 넷플릭스는 광고형 스탠다드를 5,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1,500원 올랐습니다. 스탠다드는 13,500원, 프리미엄은 17,000원입니다. 인상폭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10년 동안 쌓이고 당신뿐 아니라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의 가입자에게 동시에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해지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소비자 심리와 경제학이 교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앞으로 당신이 넷플릭스뿐 아니라 모든 구독 서비스에서 매번 지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넷플릭스가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금이 오르면 당연히 해지하거나 더 싼 요금제로 갈아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번에 또 올랐네. 이제 진짜 해지해야지. 근데 오늘 밤에 뭐 볼 거 없나?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은 매번 결심하지만 그 결심은 보통 밤 10시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짚는 순간 증발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해지하면 되잖아.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걸. 맞습니다. 해지는 기술적으로 1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100분, 1000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이제 이 서비스를 다시 못 본다는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이 당신이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수많은 콘텐츠의 존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직 안 본 드라마가 있는데. 이 한 줄의 생각이 해지를 막습니다. 여기서 본질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판매 회사가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구독 습관을 파는 회사입니다. 본질은 매달 조용히 돈을 빼가는 기계입니다. 콘텐츠는 그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일 뿐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역사를 봐야 합니다. 넷플릭스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DVD를 우편으로 빌려주는 회사였습니다. 그때도 월정액이었죠. 구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원하는 DVD를 집으로 보내주고 다시 반납하면 다음 걸 보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스트리밍으로 전환했는데도 가격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왜일까요? 전객제가 고객을 가장 효과적으로 붙잡아두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헬스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헬스장은 매달 돈을 받지만 당신이 매일 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오길 바랍니다. 안 오면 시설 관리비가 덜 들고 그래도 돈은 들어오니까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루에 10시간을 보든 한 달에 한 번 켜든 요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요금이 아까워서라도 더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끈기 효과, 즉 매몰 비용 효과입니다. 이미 돈을 냈으니 쓰지 않으면 손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 착각이 없었다면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해지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찰 비용의 제거입니다. 넷플릭스는 당신이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의사결정 피로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예전에 영화 한 편을 빌리려면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고르고 돈을 내고 보고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 절차 자체가 마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릭 한 번으로 수십만 편의 콘텐츠를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까 말까
라는 판단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구독 경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봅시다. 2025년 현재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는 약 2억 5천만 명을 넘습니다. 한국에서만도 1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 중에서 광고형 스탠다드 가입자들은 579 이후 한 달에 1,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걸 연 단위로 계산해 보십시오. 1년에 18,000원입니다. 8,000, 가입자 1,0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넷플릭스는 한국에서만 이 인상 한 번으로 연간 약 1,800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립니다. 이게 단순히 운영비 상승 때문일까요? 물론 넷플릭스는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세금, 콘텐츠, 제작비 상승을 이유로 듭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면 분명한 건 이건 가격 인상이 아니라 이익 극대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 전략을 매년 반복합니다. 만약 당신이 5년 전에 가입했다면 지금 내는 요금은 그때의 거의 2배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직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망, 그러니까 밸류 체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라는 로켓이 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회사는 누구일까요? 넷플릭스 자체는 플랫폼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콘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 그리고 콘텐츠를 전송하는 클라우드 인프라입니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즉 오리지널 시리즈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1년에 수십조 원을 콘텐츠 제작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할리우드 스튜디오, 한국의 스튜디오, 드래곤, A스토리 같은 제작사로 갑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히트하면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넷플릭스는 다시 가격을 올릴 명분을 얻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핵심 기업군은 바로 콘텐츠, 제작사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입니다. 넷플릭스가 아무리 거대해도 콘텐츠를 직접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와의 계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 커질수록, 즉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넷플릭스는 더 많은 콘텐츠를 사야 하고 제작사는 반복적인 라이선스 수익을 얻습니다. 이게 반복 매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오리지널 시리즈를 공급하면 그 시리즈가 인기를 끌수록 넷플릭스는 시즌 2, 시즌 3을 추가로 주문합니다. 그 제작사는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그 콘텐츠로 가입자를 유지하고 요금을 인상합니다. 이 구조에서 진짜 돈을 버는 쪽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양쪽 모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그 사이에서 매번 지불만 합니다. 자, 이제 거시구도로 시야를 넓혀봅시다. 이건 단순한 스트리밍 전쟁이 아닙니다. 글로벌 미디어 패권 전쟁입니다. 디즈니, 애플, 아마존, 워너브라더스 모두가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싸움에서 선두주자이지만 매년 콘텐츠 제작비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하면서 좋은 작품을 독점하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리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콘텐츠 경쟁에서 뒤처지고 가입자가 이탈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일부는 떠나지만 남은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걸 증명하는 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모든 구독 서비스의 가격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만 올린 게 아닙니다. 쿠팡 와우 멤버십, 티빙, 웨이브, 유튜브 프리미엄 모두 올랐습니다. 이건 소비자 물가 상승의 일부입니다. 정부가 금리를 올려도 구독료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비용 상승분을 고객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전가가 성공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이미 구독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지하면
광고를 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 불편함이 11,000원보다 더 크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그냥 결제합니다. 이쯤에서 예상되는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해지하면 그만 아니야? 난 바로 해지했어. 네, 맞습니다. 당신은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해지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의 해지율, 즉 이탈률은 분기마다 한 자릿수 %에 불과합니다. 전체 가입자의 95%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0명 중 9명은 가격이 올라도 그냥 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찮아서입니다. 해지하려면 넷플릭스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계정 설정에 들어가고 해지 버튼을 찾고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를 보고 또 한 번 고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마찰입니다. 그리고 그 마찰이 당신을 막습니다. 근데 넷플릭스 요금이 너무 비싸졌잖아. 예전에는 9,900원이었는데. 맞습니다. 예전에는 베이직 요금제가 9,5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요금제가 사라졌습니다. 광고형 스탠다드가 가장 싼 요금제인데도 7,000원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7,000원이 한 끼 밥값보다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결제합니다. 여기에 소비자 인기가 줄어들어도 해지 비용, 즉 시간과 심리적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당신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거 값어치를 하나? 라고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 자체가 마찰이기 때문입니다. 마찰을 없애는 게 넷플릭스의 전략입니다. 난 넷플릭스 안 봐. 필요 없어. 그럼 당신은 이 이야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의 가입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모든 구독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클라우드 저장소, 심지어 정기배송 밀키트까지 모든 구독 서비스가 똑같은 심리학을 씁니다. 한 번 결제하면 계속 쓰게 만든다. 이게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이제 투자자가 봐야 할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섹터에서 진짜 살아남을 기업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수주와 반복 매출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은 월 단위 반복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둘째, 공급망 내 대체 불가 여부입니다. 넷플릭스는 디즈니나 애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사는 제작사는, 특정 장르에 강점이 있는 제작사는 대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을 만든 스튜디오는 그 IP 자체가 자산입니다. 그 IP는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지만 스튜디오는 다른 플랫폼과도 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 연결성입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정부와의 규제 이슈, 망 사용료 논란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더 안전합니다. 이름만 붙은 기업과 실제 구조를 가진 기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한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하천길 뿐이라면 위험합니다. 반면 자체 IP와 제작 역량을 가진 기업은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리든 말든 계속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넷플릭스가 성장할수록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수익이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반복 매출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고와 균형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넷플릭스 주식은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높은 편입니다. 경쟁사인 디즈니 플러스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동안 넷플릭스는 흑자를 내고 있지만 그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상증자나 수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주식을 직접 매수한 사람이라면 조정장에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이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산업 자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구독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편리함에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매달 자동 결제되는 걸 잊어버리는데 익숙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넷플릭스가 요금을 올릴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 당신의 구독 리스트를 한번 싹 정리해 보십시오. 진짜 필요한 서비스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구독 서비스의 가격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당신은 또 올랐네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경제학이 교묘하게 결합된 시스템이라는 걸. 당신이 이 시스템에서 매번 지는 이유는 당신이 합리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당신의 비합리성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